네, 안녕하세요. 우량 주식으로 소통 만들기 우주소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정규장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가 있는 상황으로서 몇몇 티커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지수들은 오늘은 스파이가 조금 주도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QQQ의 움직임보다 스파이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다만 반도체 지수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지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트레이드를 해 보았을 때 티커들의 움직임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들 움직이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보는 정도, 이제 염두에 두는 정도로만 어,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장이 시작해 봐야 저희가 어떤 티커가 상대적인 약세 오는 혹은 상대적인 강세가 들어와 있는지,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상황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14일 목요일 장 시작하였고요. 자, 5분 동안은 변동성이 큰 시간이기 때문에 5분 동안은 관망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전에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관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 지수들이 오늘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어떤 티커들이 맞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업트렌드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 서로 종목들도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방향성을 말해줄 때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에 마찬가지로 시장 역시도 시장 스스로 오늘의 방향성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우선 지켜보고 5분에서도 방향성이 안 나온다면 15분까지도 지켜보고 그래도 방향성이 안 나온다 하면 그날은 사실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음 5분 동안은 방향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지수들이 우선은 세션 종료가 위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불리시한 업트렌드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의 추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음, 다운 트렌드에 조금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한 주 동안은 마켓들이 전체 지수들이 각자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조금 트레이드를 하기 어려웠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추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숏타임 프레임에서는 상위 모멘텀만 붙어줄 거거든요. 업트렌드의 모멘텀만 붙어준 상태고, 다만 이게 축적되어서 어떤 트렌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자, 오늘 상대적인 강세가 좋은 티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비고, 브로드컴 있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렇게 상대적 강세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만약에 브로드컴이 리테스트를 한다. 이 키 레벨, 메인 키 레벨까지 돌아와 준다 하면 바로 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면 어디군가에서 분명히 풀백을 할 거거든요.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전체 시장도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입을 해보시는 것,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 5분 동안은 우선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 약세가 강한 티커들 오늘 무엇이 있을까 본다면 코인 AMD, 코인 AMD 우선 보이고 코인 AMD
오라클, 테슬라 보입니다. 자, 오라클 상대적 약세 좋아 보이고요. MU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가 조금 따라주는 티커로 보여지네요. 자, 에비고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약세, 오늘 하락 트렌드가 좀 붙어 보이긴 합니다. 하락 트렌드가 더 붙었다고 보여져요. 자, 전체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상대적 강세가 강한 티커들, MU, 브로드컴, 인텔, 팔렌티어 한번 봅시다. MU, 브로드컴, 인텔, 팔렌티어. 네, 이 종목들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종목들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브로드컴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 2, 3, 4, 5. 5분 레인지를 일단 체크를 좀 해두고요. 5분 레인지에서 리테스트하는 기회가 있다면 진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홀딩을 해주고 올라갈 기회가 있다면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추세가 명확히 들어왔는데 사실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조금 어, 에비고보단 약합니다. 에비고 요 부분에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오늘 조금 강한 상승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포지션 사이즈 유의하시고, 자, 18일, 5월 18일, 5월 18일은 스프레드가 너무 와이드해서, 자, 이번 주 만기, 430, 이번 주 만기 콜을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버텨주는지 살펴본 다음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QQ도 상승 추세를 얘기하고 있고, 네. 자, 브로드컴 432.5 콜 진입하였습니다. 브로드컴 432.5 콜. 자, 만약에 손절 라인에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엑시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엑시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팔렌티어 역시 지금 진입 시점 포인트, 어, 왔다고 보여집니다만, 자, 이렇게 진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 올라가지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매수 매도세가 조금 싸워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QQQ도 키 레벨에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진입이 빨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된다면 손절하시고 재진입하시더라도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QQ 역시도 지금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나가주면 좋겠지만, 자, 지금 전체 지수가 아직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빠르게 올라가 주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5분 레인지 안에서 벗어나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진입 키 레벨이 프리마켓의 고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U도 치고 올라옵니다. MU도, MU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MU 여기서 홀딩 해준다면 이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5분 레인지 범위로 올라가지고 있네요. 엔비디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올라가지고 있네요.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530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50% 우선은 안전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지션 프로핏 770달러이고요. 보유 포지션 사이즈 50%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1차 프로핏 타겟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여기서 많이 걸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50%를 먼저 익절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워칭해 주십시오. 엔비디아. 자, MU도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진입할 수 있는 키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무섭게 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만, 자,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다만 아직 트렌드라고 볼 만한 추세가 누적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엔비디아 트렌드 붙었습니다. 엔비디아도 트렌드 붙어줬습니다. 엔비디아도 트렌드 붙어줬고요. 다만 리테스트 할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여기서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손절 라인을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50% 홀드하고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진입하신다면 손절 라인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현재까지 손절 라인에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받쳐주고 있진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치고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브로드컴 거의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손절 라인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홀딩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 아직까지는 홀드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브로드컴 엑sit 하십시오. 자, 브로드컴은 안타깝게도 엑sit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진입하더라도 엑sit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다 티커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거의 손절 라인을 아주 큰 모멘텀으로 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손절 라인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두 구간이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분 레인지를 못 버텨주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5분 레인지를 못 버텨주고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U 그 사이에 치고 올라가네요. MU. 자, 다만 전체장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엔비디아는 우선은 손절 라인에 지금 버텨주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은 다시 한번 진입 시점 포인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손절 라인 지났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티커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티커들이 좋을지. 지금 전체 시장은 업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의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줄여서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인텔, MU, AMD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MU, AMD.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기 엔비디아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업앤다운으로 채널을 형성하면서 어떤 가격 라인 안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조심하셔야 될 섣불리 큰 포지션으로 뉴스 이벤트에만 기반해서 진입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글쎄요, 좋아 보이는 느낌의 티커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본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MU 브로드컴 역시 괜찮아 보이는데 여전히 TSM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TSM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장이 지금 리테스트 될 수 있는
진입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QQ 같은 경우도 프리마켓 고점에서의 지금 매수 매도세가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업트렌드가 들어왔음에도 QQQ가 따라주지 않고 있고, 스파이도 QQQ와 동일한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MU 그 사이에 어, 계속해서 작지만 봐주고 있습니다. 번티컷 하겠습니다. MU도 사실은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의 좀 모멘텀이 트렌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큰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날이기 때문에 포지션 사이즈를 평소보다 절반대로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TSM이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해 보이네요. TSM이 오히려 추세가 조금 붙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TS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도 근데 현재 스프레드의 가격이 굉장히 와이드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네요. 스프레드와의 간격이 비대네스크의 간격이 10%가 넘어섭니다. 음, 좋은 무빙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QQQ의 움직임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장의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장의 움직임이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QQQ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오히려 다운 트렌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날로 보입니다. 지금 어, 시- 다른 종목들의 티커들의 트렌드가 조금 상대적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장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주고 있는 상황이고,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는 캔들의 폭이 엄청난 크기로, 엄청난 규모로 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모셔널한 시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은 트레이딩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장이고요. 상대적 강세가 있는 티커들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보이시면은 어떠한 가격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전체 장의 지수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스파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멘텀이 큰 캔들들을 가지고 743달러에서 745달러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날, 5분 레인지 안에서 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사실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고 QQQ 같은 경우도 5분 레인지에서 벗어나서 상승 트렌드를 탔으나 풀백이 지금 다른 날보다 평소보다 좀 많이 깊게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서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도 다시 한번 키레벨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 AMD, 브로드컴, 음, 샌디스크, TSM.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오늘은 변동성이 많이 큰 날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아무리 상대적 강세가 좋은 티커들을 골랐어도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재진입을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진입하기 좋은 종목, 브로드컴이 여전히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횡보 추세 혹은 하락 패턴의 추세에 가깝습니다. 상승 추세였다가 지금 급격히 다시 하락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다운 트렌드인 종목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직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도 상승 추세에 가까운 이동 평균선과 트렌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 트렌드의 티커들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브로드컴이 여전히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브로드컴도 지금 옵션 가격에 비드앤에스크 범위가 10% 밖으로 벌어지면서 조금 와이드해졌습니다.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역시 브로드컴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이네요. 이런 날은 그냥 오히려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신상에 좋습니다. 저도 굳이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진입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놓치더라도 그냥 제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어, 자세를 가질 거고요. TSM도 괜찮아 보입니다. TSM도 좋아 보입니다. TSM도 좋아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어제랑 비슷한 차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5분 레인지 범위 안에 명확히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 시장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각각 다르고, 큰 프레임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으나, 지금 상승 추세에 있으나 횡보에 가까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도 무빙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트레이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트레이드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전체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잘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트레이드를 안 하시는 게 어떠실지 보여지는 날입니다. 트레이드를 추천드리지 않는 날로 보여집니다. 자, QQQ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안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현재 202평선을 홀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진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 약세로 돌아선다. 만약에 상대적 약세로 돌아선다 하면 좋은 티커들 어떤 게 있을까 한다 하면 코인 보이고요. 코인, 테슬라 코인, 아마존 보이긴 합니다. 자, AMD도 계속 난조를 맞고 있고요. 5분 레인지 범위 근처까지 풀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SM만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자, 코인 한번 봅시다. 코인.
자, 코인은 오늘 벨시 모멘텀 다운 트렌드로 시작을 했고 202평선까지 올라가서 잠시 프리마켓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상승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음, 자, 오늘 연준 뉴스가 4분 뒤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마켓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뉴스를 체크해 봤을 때 5분 뒤에 연준의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11시 15분에 연준 뉴스 이벤트 있고, 11시 30분에 미국의 천연가스에 관한 이벤트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또 2시에는 미국의 총재의 어떤 뉴스 이벤트가 있다고 전달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변동성이 큰 마켓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TSM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 줍니다. TSM 결국에는 쳐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 어, 지금 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드를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일 것 같고요. 자, 저희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는 그 오선님 채널도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트레이드 할 때 이제 집중을 해서 듣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뭐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트레이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음, 오선님 채널 뉴스 기반으로 한 소식을 듣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TSM 키레벨까지 올라와 주고 있고요. 키레벨에서 재진입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마켓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마켓 상황에 따라서 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큰 날이기 때문에 자, TSM 한 번 더 올라와 주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가격에 비드 앤 에스크 스프레드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10% 이상의 비드 앤 에스크 범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요. 브로드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고 브로드컴은 괜찮네요.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글쎄요.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지금 뉴스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타겟 잡은 곳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여러 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 있는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고, 여전히 상승세로의 강한 모멘텀과 트렌드는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트리키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 진입도 오늘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는 날이에요. 자, TSM은 한 번 더 키레벨에서 무빙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진입, 네, 브로드컴 치고 올라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TSM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뉴스 이벤트들이 기반한 감정적인 장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은 트레이드 포지션 사이즈로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프로핏 네, 브로드컴 여기서 조금 힘을 받아서 쭉 나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입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계속 가격 경쟁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가격 경쟁이 계속 있었고, 한 번 더 올라와 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또 축적이 좀 트렌드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로 가주기를 바랍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 브로드컴이 당연히 1등이고요. TSM도 좋습니다만, 저기, 비드앤에스크의 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 브로드컴 쭉쭉 잘 나아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네, 여기서 제가 진입한 걸 놓쳤네요. 재진입된 것을. 재진입돼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엔비디아보다 사실은 TSM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엔비디아는 사실 트렌드다, 상승 트렌드를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뭐 여러 가지 중국 기반 뉴스도 있고 해서 좀 감정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TSM도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네요. 진입 시점들은 잘 잡아드렸고요. 어, 네, 엔비디아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큰 무빙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 고점이 과매수 구간이어서 자꾸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떨어지는 무빙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브로드컴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브로드컴은 상승세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추세가 붙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고점, 이전 고점 한번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TSM 잘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옵션 가격이 너무 와이드하다. BDNS크의 가격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자, 엔비디아 제가 걱정은 했지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는 진입하진 않았어요. 다만 진입 시점을 보여드렸고, 진입 시점에서 진입하시고, 손절 라인 지키시고 하셨으면 프로핏, 어, 여기서 익절하셨으면 버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요 놓친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매뉴얼을 어겨서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지켜드릴 수는 없고, 요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계속 러너 컨트랙트 익절하신 다음에 소액의 컨트랙트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러너 컨트랙트를 가지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위 타임 프레임, 1분 타임 프레임에서 어,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추세도 약간 붙어 주었고요. 다만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아직 추세가 붙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 엔비디아, TSM, 오라클도 한번 볼까요? 오라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자, 키레벨 제가 요거 놓쳤는데 요 부근 키레벨에서 지금 출발 잘 해서 가고 있고요.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진입 시점을 늦게 잡아드렸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자, 브로드컴 잘 가지고 있고요. 기다린 만큼 쭉쭉쭉 잘 뻗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도 추세가 붙어 있습니다만 상위 타임 프레임이 완전히 추세가 들어선 것은 아니어서 글쎄요, 이 친구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강해 보이는 티커는 오늘은 브로드컴이 아닐까. MU도 한번 다시 볼까요? 다만 지금 여전히 QQQ가 도움이 되고 있진 않네요.
전체 시장 지수들이 지금 다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리마켓의 고점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계속 매수 매도세가 싸워준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어찌됐건, 브로드컴, 저도 여기서 재진입을 했고, 홀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절한 상태에서 러너 컨트랙트 가져가지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했던 종목이 MU였나요? MU. MU, MU는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 강세는 있으나, 저는 좋은 어떤 채널 안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티커는 역시 저는 현재까지는 브로드컴, 에비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이 움직임이 역시 좋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좀 기다림을 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에요, 현재. 자, 오라클은 잘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는 놓쳤지만 아쉽지는 않습니다.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겠어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떠먹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와, 오라클 잘 올라가 주네요. 브로드컴은 어, 아직까지 그래도 거래량이 괜찮아 보이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좋아 보입니다. TSM은 약간 전체적인 거래량이 좀 빠져들어서 여기가 이제 어떠한 과매수 구간이 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라클 거래량 아주 좋네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TSM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이제 소진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점을 잘 뚫고 올라가 주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저희의 트레이딩 시간은 최대 1시간까지가 보통 평균 30분 안에 프로핏을 내는 편이고요. 1시간 기점, 그 다음에 매뉴얼이 최대 90분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한국 시간 12시까지 트레이딩 가능한 시간이 있고요. 현재 11시 34분경으로 약 30분 조금 안 되게 남겨두고 있네요. 네, TSM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타임 프레임의 트렌드가 조금 지금 이제 좀 붙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TSM 치고 올라가 줍니다. 네, 말하는 순간 TSM 치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비드앤 에스크 가격도 현재는 조금 좁혀지고 좁혀졌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TSM도 힘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들이 지금 다 방향성이 업트렌드지만 조정 시간들이 다 달라서 타이밍들이 어긋나고 있긴 하지만 네, QQQ도 다시 한번 치열했던 배틀존으로 올라와 주었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 계속해서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위 타임 프레임에 붙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큰 모멘텀 캔들 생성하면서 올라가 주었고요. 계속해서 잘 치고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브로드컴 에비고도 2.67대까지, 67 비율까지 올라갔고요.
네, TSM 계속해서 잘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1,000달러 정도의 프로핏을 익절을 하였고요. TSM은 진입 시점을 제가 놓, 아니다, 새 컨트랙트, 아주 조금 소량의 컨트랙트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어느 때 다시 했죠? 제가 아까 추세가 붙었다고 하기 직전에, 한 캔들 전에 진입을 했었는데, 0.20센트 리밋 프라이스로 손절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한 캔들만 기다렸으면 요만큼 갔을 텐데. 자, 제가 이거는 TSM은 그냥 사이드로, 왜냐 전체 시장이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때 진입한 거기 때문에 손실을 그렇게 리스크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나왔는데, QQQ가 지금 방향성이 업트렌드로 지금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조금 조금씩 이제 이평선 간격도 넓어지고 지금 거래량도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방향성이 조금 이제부터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이 중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QQQ가 지금 잘 저점을 잘 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찍으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준다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브로드컴으로 수익을 냈고요. 익절을 이 구간에서 아주 빠르게 제가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빨리 익절해 준다고 해서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70% 익절하고 해서 수익이 지켜질 수 있었고 손절 라인까지 가기 전에 이미 소량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손실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했고요. 타겟치에 따라서 똑같이 70%, 그다음에 나머지 입절을 해주면서 오늘 트레이드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오라클. 제가 오늘 놓친 종목이지만 오라클도 잘 가지고 있네요. 오라클을 발견을 좀 시기적절하게 했으면 더 좋은 트레이드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오라클을 놓쳐버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라클을 놓쳐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TSM은 저기 스프레드의 범위가 너무 와이드해서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는 좋아 보였으나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거는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저희가 볼 수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옵션 가격의 비드 앤 에스크가 범위가 10% 외로 밖으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좋은 트레이더로서 익절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캔들들이 올라간다 한들 내가 팔 때 가격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QQQ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올라갈 수 있어서 나머지 애들도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의 트레이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어떤 거라도 더 리스크를 내어줄 생각이 없고 요만큼의 수익에 만족을 할 예정입니다. 네, QQQ 이전 고점, 오늘 가장 고점이었던 719달러는 우선 상승해 주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의 폭이 보입니다. 상위 타임 프레임,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도 전부 트렌드가 업트렌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티커들도 글쎄요, 같이 따라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돌입해서 소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진입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라클 놓친 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 브로드컴을 통해서 수익을 그래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지만, 음,
시장 방향성 때문에 브로드컴도 한번 손절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절해서 재진입을 했고,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가 확실한 애들은, 시장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계속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식장이라는 게 항상 돈을 쉽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먼저 내줘야 돈이 따르는 장이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내줄 수 있느냐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좌 사이즈에 맞는, 포지션 사이즈에 맞는 그런, 어, 내 계좌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포지션 사이즈를 진입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손절 라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재진입하는 게 낫지. 조금 잃고 다시 한번 재진입해서 그거를 상쇄시키고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지. 손절 라인을 어겨가면서 고통을 안고 가는 것은 진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 다시 한번 제가 매 라이브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전체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딘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타이밍이 오늘처럼 다른 타이밍에 각각 들어온다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평소보다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 포지션 사이즈를 소극적으로 진입하셔야 된다. 물론 내가 소극적으로 진입했을 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 방향성이 쭉쭉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서 내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포지션을 줄여서 못 먹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 방향성을 잘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장 방향성과 맞는 방향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 강세가 좋은 티커들을 선별하는 게 또 하나의 경력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란, 시장이 한 캔들이 아주 좁게 움직일 때, 시장 지수는 좁게 움직이더라도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여서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핏의 범위를 넓게 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적 강세나 또는 상대적 약세가 있는 종목들을 시장 방향성에 맞게 잘 골라주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을 1대2로 맞추어서 내가 이 시장에 내어줄 수 있는 리스크를 1로 가정한다면 나는 2를 가져가겠다라는 확률적인 계산으로 지속 가능한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익절도 뭐 시장 방향성이 조금 불안정하다 하면 익절도 50%, 70%내 구간, 내 타겟치를 잡아두지만 그 타겟치에 맞지 않더라도 빠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선시되게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손절 라인을 지킨다면 내가 잃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렇게 오늘의 브로드컴처럼 재입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넘어갈 때까지 브로드컴 오늘 분명히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설 때까지 여기까지 간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고 이게 아무리 뭐 제가 모멘텀이 좋고 뭐 트렌드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서 진짜 더 큰 손실이 생겨서 내 계좌가 녹는 상황이 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매뉴얼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냥 제가 라이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다를 매일매일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지 방향성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지 제가 정답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를 맹신하시거나 저한테 의존하시지 마시고
본인만의 스스로의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거의 토대로 트레이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도박같이 트레이드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만의 매뉴얼이 확실하신 분들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매뉴얼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트레이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지금은 여행 중이어서 이렇게 제가 다른 컴퓨터를 쓰고 모바일 데이터로 지금 트레이드를 하는 상황이라서 전에 라이브 한 것처럼 바로바로 즉각 제 포지션 사이즈, 제 트레이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오늘 브로드컴 한국 시간 밤 10시 38분에 진입해서 밤 10시 38분에 432.5콜 진입해서 7.27 리미 프라이스에 진입해서 절반을 8.08에 빠르게 프로핏을 테이크 해주었고요. 10시 42분에 8.08 리밋 프라이스로 빠르게 입절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머지 컨트랙트도 10시 45분에 바로 입절을 아주 소량 입절해 주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을 10시 48분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주었고 532.5콜 동일한 콜 옵션을 5.26 리밋 프라이스에 진입해서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11시 17분 11시 17분에 11시 17분에 7.55 가격에 진입을 해주었고요. 7.55 가격에 진입을 해주었고 첫 번째 익절은 7.70에 두 컨트랙트만 빠르게 익절해 주었고 그 다음에 네 컨트랙트를 8.00에 익절해 주었고 그 다음에 7.90에 두 컨트랙트를 익절해 주었고 나머지는 9.60에 최종적으로 모두 익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핏 약 1,100달러 정도의 프로핏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오늘 진입 시점을 제가 아쉬운 거를 스스로 좀 복기를 한다면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세션 종료가 위에서 바로 시작해서 키레벨을 전고점 키레벨을 바로 추월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룰은 5분 동안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5분 동안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제가 브로드컴의 옵션 가격의 비드 앤 에스크의 가격이 어떻게 됐을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10% 이내 범위에 있었다면 이때 그냥 바로 진입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금 스스로 오늘 뽑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익절을 하고 대부분 프로핏을 수확한 것은 잘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몇 시죠? 자, 오늘 제 생각에는 그 전체 시장이 어떠한 범위 안에서 놀아주고 있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껴졌고, 캔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익절을 해주었는데, 그 점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딱 요때부터 마켓 상황이 조금 상승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 추세로 조금 일시적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익절을 해주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제가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존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 매도의 배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확실하게 재진입했을 때 다시 한번 포지션을 열어주기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SM 같은 경우는 음, 원래 출발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유의미한 키레벨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빠르게 진입 포인트를 잡아드렸었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꼬리 위에 얹어져서 거의 손절 라인에 딱 안착을 해서
다행스럽게 손절되지 않고 타겟치까지도 잘 치고 가져왔는데, 어, 오늘 TSM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훨씬 비드 앤 에스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 리스크가 컸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TSM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라클. 오라클은 제가 이 시기에 놓쳤어요. 11시 13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쳤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첫 출발 시점은 절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약세가 강했다면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해봐야 된다를 생각했을 정도의 특허였는데, 이 11시 되는 이 구간부터 확실한 상승세가 붙어주었고요. 전고점 키레벨까지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줬고, 요거는 제가 알맞는 타이밍에 잡아드린 진입 포인트가 아니고 뒤늦게 잡아드린 진입 포인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지만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비주얼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브로드컴, TSM 이렇게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올라가 주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저번 주보다 훨씬 장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올라가주는 애들도 꼭 한 번씩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다지는 기간에서 이 횡보하는 구간이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는 때가 이번 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쉽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쉽게 돈을 내어주는 그런 장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저기 진입을 조심하시는 게 포지션 사이즈 줄여서 절반으로 화끈하게 줄여서 하시는 게 더욱 안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일 금요일은 옵션의 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게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사이즈 자, 수익이 얼마가 됐던 100달러든 200달러든 300달러든 매일매일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100달러든 200달러든 300달러든 소액이라도 꾸준히 가져가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포지션 사이즈를 과감하게 줄여서 트레이드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트레이드 하실 때 유념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5월 달 동안 아직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마이너스 프로핏으로 종료한 날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있다면 하루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프로핏을 낸 날이 한 번도 없고 여태까지는 잘 수익을 내 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뭐 크게 더 욕심내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꾸준히 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라이브 트레이딩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량 주식으로 평생 소득 만들기 우주소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 라이브 트레이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10시 반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소였습니다.